네, 안녕하세요. 토산입니다. 저번 회차에서 거의 망가지듯이 많이 들려서, 좀, 이번 회차는 그냥 쉬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또 유럽 축구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들어오는, 승부패 회차여서, 그래서,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늦었습니다. 원래는 좀 공지 드리고 안 하려고 하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도 좀 자신이 없고 또 게다가 이번 회차는 프랑스 리그여가지고 프랑스 리그는 또 배당이 이상하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제주 대 강원인데 제주가 지금 71%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경기는 제주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해석을 했고요. 뭐 강원은 현재 5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 팀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굉장히 강원보다는 제주 쪽으로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라고 보입니다. 제주는 워낙 너무 잘하고 있죠. 최근 10경기 동안. 그래서 이제 배당을 받는데 이게 원래 초기 배당은 1.72, 3.20, 3.90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당과 핸디값을 봤을 때는 괜찮네. 제주 승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이제 구매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한다면 이 배당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배변 일어나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배변이 일어났고요. 네, 그래서 이 경기가 지금 해석을 하자면 이 경기는 승패 라인으로 보는 게 맞는 듯해요. 네, 승패 라인. 그러니까 제주가 이길 수도 있는데 강원이 이겨버릴 수도 있는 그런 배당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저는 승패 라인으로 갈 건데 뭐 믿음직스럽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무승부까지 받쳐서 지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승패 라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승패로 결정을 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광주 대 포항인데 광주랑 포항 자체 잠시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광주랑 포항이 있어요. 근데 광주는 3경기 동안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고 포항은 5경기 동안 3승 2무라서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이는 경기거든요. 근데 지금 배당을 보면 이 경기는 지금 배변이 일어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광주 승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는데 이거는 포항 사이드라고 해석을 했고 지금 배변이 일어났거든요. 이거는 포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1점차 승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포항 단통 승이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포항 승으로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작 대 마르세유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둘 다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인데 마르세유는 아무래도 3위 팀이고 아작은 또 19위 팀이에요. 게다가 지금 아작이 열 몇 경기 동안 지금 승리를 못 거두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2경기 동안 2무 10패를 하고 있는 팀이라서 굉장히 이 경기는 이제 마르세유 쪽으로 많이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아작은 지금 6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못 하고 있고 실점은 16실점을 하고 있어요. 6경기 동안. 그러니까 거의 매 경기 2실점 이상씩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인데 마르세유는 최근에 뭐 2연패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마르세유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경기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르세유 배당을 보면 마르세유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긴 해요. 근데 무승부까지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무패 라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쌍수 준 거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도 있을 수 있는 경기겠거니 싶었습니다. 이 경기가 지금 구매율이 지금 현재 승적으로 이렇게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왜 그런지. 아작은 지금 현재 부상 현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팀 내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엘 이드리시 선수랑 벨라일리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고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이 경기에서 지금 마르세유 배당이 좀 약간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확연하게 들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까지 가져가면서 이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보겠고요. 다음에 이제 4번 경기 오세르 대 랑스인데 이 경기는 지금 랑스가 47.5%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세르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분명 존재하거든요. 랑스는 동기부여가 없고, 오세르는 지금 현재 6경기 동안 무승, 승리가 없고 3무 3패 하고 있고요. 랑스는 최근 10경기 동안 9승 1패 하고 있고 6연승을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랑스가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불구하지만 오세르는 동기부여가, 승리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존재한다. 무승부를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 낭트가 만약에 승리를 거두게 될 경우 득실차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좀 애매해져요. 지금 오세르가 26, 마이너스 26이고 저기 낭트는 마이너스 26. 그러니까 둘 동타네요 지금. 아닌데? 내가 잘못 계산했나? 아 19구나 19. 예. 아닌데? 맞나? 19. 예, 맞네요. 낭트는 마이너스 19고 오세르는 마이너스 26이기 때문에 이 오세르가 여기서 만약에 무승부를 거두고 낭트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럼 낭트가 강등권에서 면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세르는 이 경기에서 최대한 승리를 거두려고 할 경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아무래도 랑스가 현재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배당을 언적에서 정배를 받은 듯한 느낌입니다. 구매율을 보니까 랑스 쪽으로 현재 좀 더 높은 이런 느낌인데 지금 배당상으로 보면 랑스의 승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승무 라인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이 경기에서는 저는 무승부로 단통으로 가보려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대 스타드렌 가볼 거고요. 스타드렌만이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라고 해석을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현재 3연승 중이라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스타드렌이 동기부여가 있어서 배당이 지금 동기부여가 있는 스타드렌 쪽으로 정배를 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당을 보니까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한데 누가 이길지 모른다라는 경기에서 동기부여만으로 원정에서 1.46 받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드렌 쪽으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저는 스타드렌 쪽으로 승리가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구매율 자체가 3등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분명히 제가 해볼만해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브레스트도 3연승을 거두고 있는 팀이라서. 그래서 이 배당에다가 도전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배당은 기대값에 비해 너무나 높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스타드렌의 단통 승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5번은 패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로리앙 대 스트라스부르인데요. 둘 다 동기부여가 없어요. 로리앙은 3경기째 현재 승리가 없고요. 1무 2패하고 있고 스트라스부스는 4경기 동안 무패를 하고 있고 2승 2무를 하고 있다. 근데 현재 흐름이 더 좋아 보이는 스트라스부스에게 23.4%라는 좀 더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보고 있진 않습니다.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보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저만의 방법인데 이건 이제 운적인 요소를 좀 쓰는 건데 업체들이 전부 다 무승부를 볼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레스 부스가 현재 2연무를 하고 있기도 해가지고 3연무는 안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승패 라인으로 나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모나코 대 툴루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나코가 지금 모나코만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모나코는 아무래도 이제 다음 경기에서 지금 6위에 위치해 있는데 스타드렌이랑 동점이지만 득실차에서 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단계 더 낮은 위치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승리를 거두고 자력으로는 그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는 없지만 릴이랑 스타드렌이 미끄러진다라는 가정이면 어쨌든 4위를 차지하면서 유로파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서 그래서 이제 AS 로마는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는 입장이고 툴루즈는 뭐 동기부여가 딱히 없죠. 그 상대 전적에서도 보면 모나코가 툴루즈한테는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모나코가 툴루즈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4연승을 잘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 일단 있고요. 모나코가 지금 현재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툴루즈도 지금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툴루즈는 근데 현재 4연무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배당이 어딨냐. 이제 배당을 확인을 해보면 어쨌든 모나코가 이겨야 되는 경기이지만 이기게 된다면 2점차 이상의 승리로 이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고요.
네, 이렇게 보이고 이거는 모나코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고 80 몇 퍼센트. 근데 이 경기가 사실 80 몇 퍼센트까지 받을 만한 그런 경기는 아닌데 지금 배당으로 보면 분명히 2점 차 이상으로 이기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승으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네. 저는 이거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승으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버리지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승부까지 일단 가져가 보죠. 예. 좀 애매하니까. 다음에 이제 낭트 대 앙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낭트 앙제. 자, 낭트랑 앙제는 낭트가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입니다. 이 경기가. 왜냐면 낭트는 강등권에서 면하기 위해서는 16인 5세를 제치려면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위치라서 낭트는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낭트의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아요. 너무나 안 좋고 물론 원정팀인 그 앙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앙제는 근데 이제 직전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좀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강등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제 누가 이겨도 솔직히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림. 근데 낭트만이 동기부여를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배당을 보면 낭트가 이기게 된다면 2점 차 이상의 승리는 좀 힘들어 보이고 1점 차 승부로 이길 것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경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앙제랑 낭트랑 해볼만해 보인다. 근데 그런 기대값에 비해 7.10이라는 배당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 그럼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건 1점차 승부로 끝날 경기라서 낭트 1점차 승 아니면 무승부. 그래서 승부 라인으로 가져가는 게 확실히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승부 라인으로 결정을 내렸고요. 다음에 이제 9번 경기가 니스 대 리옹인데요. 니스가 이 경기에서 엄청난 큰 점수차로 이기지 않는 이상 5위 수성은 솔직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니스가 아니라 리옹입니다. 이 경기를 큰 점수차로 이기지 않는 이상 지금 순위가 7인데 네. 힘들어 보여요. 이번에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승리를 거두려고 할 그런 경기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네, 뭐 최근 흐름만 보면 리옹은 최근에 5경기 동안 4승 1패, 니스는 3승 1무 1패. 솔직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여요. 네. 잠깐만, 내가 왜 동기부여가 니스한테 있다 그랬지? 이건 리옹한테 동기부여가 있는 건데 뭐 어쨌든요.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니스가 정배를 받고 리옹이 역배를 받았다. 근데 둘 다 해볼만해 보이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배당 자체가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저는 무패 라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9번 경기는 그냥 패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신 없는데 그래도 리옹이 이 경기를 이기려고 할 거기 때문에 네. 무승부가 배당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라서 무승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구매율을 보면 무승부도 좀 많이 높네요. 이게 무승부도 솔직히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면 좀 애매하네. 진짜 애매하다. 이거는 일단 무승부까지는 체크해 놓도록 할게요. 다음에 PSG 클레르몽 이거는 뭐 저는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일단 배당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해석을 했어요. PSG가 1등이긴 하지만 일단 두 팀 모두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 클레르몽도 최근 10경기 동안 7승 1무 2패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배당 자체가 이게 초기 배당 11.5배당입니다. 말도 안 되고 또 지금 배당을 보면 이게 배변이 돼가지고 지금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PSG가 이런 배당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승으로 가라는 경기 같아서 이거는 도저히 이변을 못 잡겠더라고요. PSG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다음에 이제 몬펠리에인데 야 이거는 배당이 좀 애매하네. 네. 일단 두 팀 모두 동기부여가 없는데 두 팀이 상대 전적에서 4연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두 팀 현재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경기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을 딱 보면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일단 승패 라인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승패 라인. 네, 그냥 이거는 승패 라인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쌍수라서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이거는 좀 어렵네요. 개인적으로 분명히 해볼만해 보이고 몽펠리에가, 저는 만약에 랭스가 이긴다면 2점차 이상의 승리로 거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랭스 승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건 랭스 승으로 가볼 법한 경기라고 보여요. 무승부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잘 못하겠지만, 저는 그냥 랭스의 2점차 이상의 승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트루와 대 릴인데요. 이 경기에서 릴은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고, 트루와는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 근데 현재 흐름으로만 보면 트루와는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20경기 뭐 이상 넘을 정도로 승리가 없는 상태예요. 동기부여도 없고 현재 흐름도 구린 상태예요. 근데 릴은 지금 이런 배당을 받으면서, 잠시만요. 배당 자체가 10배당인데 근데 이 홈이 53.9%,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이변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긴 해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트루아가 절대적으로 저 10배당에 사람들이 도전을 한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해석을 해도. 지금 트루아가 몇 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냐면, 오래됐네요. 올해 1월 9일부터 승리가 없었으니까 3, 4, 9, 10, 13, 16, 19, 21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딱 1승밖에 못했던 거야. 그게 첫 경기였고. 근데 이게 하필 만난 상대가 릴이에요. 또 릴이다. 야, 이거는 릴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릴은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하거든요. 근데 배당 자체는 일단은 괜찮아요. 2점차 이상으로 들어올 수 있고 1점차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경기라고 보이는데, 배당 자체는 일단 릴인데, 근데 이 10배당이 이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 진짜로? 잠시만요. 해석을 좀 더 해보자. 79.9%. 무조건 릴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저는 이건 릴로 갈게요. 이거는 릴이 너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2점 차냐 1점 차냐, 저는 이거 1점 차 승부 볼게요. 네. 이게 지금 구매율이 트루아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드네요, 정말로. 네. 여기다가 사람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릴입니다. 1.14 릴. 그 다음에 대전 유나이티드 대전 시티즌 대 인천 유나이티드. 이 경기, 대전은 현재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1무 3패 중이다. 인천은 4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1승 3무 중이다. 어쨌든 두 팀 모두 다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인천이 어쨌든 패배를 기록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런 느낌인데, 일단 대전이 못 이길 만한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었어요, 이 경기가. 인천을 상대로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심지어 대전이 더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당연히 이제 대전이 정배를 받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천이 정배다. 이거는 무슨 의미를 해석하느냐, 저는 이 대전의 승리를 보고 있지 않다. 물론 대전이 4경기 동안 승리가 없긴 하지만, 근데 이제 배당을 봤을 때는 무패 라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배당으로 봤을 때도 무패 라인이고, 근데 구매율은 일단 대전 시티즌으로 엄청나게 앞서 있고 인천은 10.7%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가 가장 합당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도 지금 구매율이 대전 시티즌도 높죠. 저는 인천 쪽으로 정배를 준 이유에 대해서 정말 알 수가 없어서, 이거는 저는 무조건 무승부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대 서울. 사실 이 경기는 좀 봐보면 이거는 일단 대구의 승은 보고 있지 않아요. 대구가 최근에 서울이랑 상대전적이 아니라 현재 흐름 비교해보면
대구는 1무 1패, 두 경기 동안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은 1승 1무지만 그래도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매치업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당을 서울 쪽으로 줬다. 이거는 서울이 이기는 경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라인으로 좀 나눠서 갈 법한 그런 경기라고 해석을 해서 서울의 승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서울의 승. 저는 서울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패. 이렇게 하니까 64,000원이 됐는데 한 경기를 줄여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상위 4개의 투표율을 받고 있는 경기, 그 경기 중에서 꼭 이변이 나와야 한다, 이 철칙을 지켜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등 투표율이 어떤 거냐, 모나코, PSG, 2가 모나코, 3이 아마 릴인가요? 릴. 4가 저거네요, 제주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여기서 좀 괜찮죠. 모나코 전 무승부도 잡아놨고, PSG는 저는 정말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릴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거는 잠깐만요. 릴, 잠깐만. 릴 너무 배당이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오케이, 릴도 지우고, 모나코 제주에서 이변을 잡아놨기 때문에 괜찮은 듯해 보이고요. 하나를 뭔가를 줄여 나가려고 하는데 뭘 줄여 나가야 좋을까? 9번 리옹, 이거 패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삼이었습니다.